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섬도라는 문화예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창업과 경영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번 강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예술 기반의 창업의 시작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활동의 영역 및 다양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 사업의 확장 및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의 경우는 제가 두 가지로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기 창업의 시작점을 설명하고 시간에 따라서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 사례가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사업의 장점과 그리고 확정성을 통해서 이것이 미래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설계를 공유하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 시작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의 창업 시작 및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제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사업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육성 과정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로 진행했다는 부분에서 다른 분들과 조금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창업의 사례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산림청으로 인증을 받아서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차 때 저는 청년문화우리라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예비관광벤처 인증을 받는 등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했던 게 제 사업의 1년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블루칼라의 정원이라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제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좀 집중을 해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조선소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산업이 어떤 식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년 인구가 어떻게 지역으로 유입이 되며 또 그것들이 어떻게 유출되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한테는 의미 있었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 배경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는 좀 참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봤던 것 중에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조기업 벨트들이 무너지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부산, 거제까지의 제조기업들에 대한 불황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로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저희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원 커뮤니티 사업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블루칼라의 정원이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처럼 저희는 숲이나 자연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조금 더 산업 현장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자연을 마주하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기록한 자료를 좀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거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문화 공동체라든지 그런 지점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제도는 많은 분들이 조선업으로 알려있는 도시라고 알고 계시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름다운 자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지점들을 거제 시민들과 그리고 이제 거제도를 찾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루칼라의 정원은 거제도에 있는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거제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일단 블루칼라의 정원이라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이제 거제도에는 많은 청년들이 조선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자연에서의 액티비티 혹은 체험 그리고 식물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치유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든 텃밭을 꾸미기도 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식물을 이용한 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지 미술이라든지 좀 큰 아트 프로젝트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좀 재밌는 이벤트들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도 만약 그런 지점을 접하시게 된다면 거제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자연 속에서 저희는 다양한 사업들을 조금 제공을 했었고, 이들이 마지막에는 텃밭 커뮤니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년 커뮤니티가 생긴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업에서 큰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좀 성과나 시사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사업에서 가장 저희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거는 지역에서 한 번도 조선소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으로 지역 산업에 조선 산업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 신나는 예술 여행이라는 사업에 조금 초석을 마련했다는 지점에서 저희 내부에서는 좀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 보시면 설명했던 것처럼 문화예술 사업과 관광 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조금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좀 더 지역 내에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무엇으로 유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사업과 별개로 좀 더 관광이라는 비즈니스를 지역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겠다는 목표 아래 이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가섬이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캠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2박 3일 동안 지역을 여행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수익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실험했던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와 성취감은 무엇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고 부딪혀야만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2박 3일 동안 혼자가 돼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섞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산과 바다를 가보고 식재료도 스스로 준비해보고 남은 2019년의 마무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거제 캠프의 부제는 다름 아닌 달과 섬입니다. 여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달과 어디서든 독립적으로 우뚝 솟은 섬이 바로 우리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였어요. 또 우리 모두는 밤하늘을 빛내는 저마다의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거제의 깊은 가을밤을 더 밝게 비춰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보신 것 같이 저희는 달가섬이라는 키워드 아래에 홍보 영상을 저희는 조금 제작을 했었는데요. 관광 비즈니스를 저희가 좀 설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에 와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지점 때문에 이곳에 왔었을 때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홍보 영상으로 만들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관광 사업을 조금 설계를 하면서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서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한 것들은 사업으로 설계하지 말자.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 가보지 않았던 곳들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세워보자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 임도길을 트레킹 코스로 만들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로 해서 디너 파티까지 연계를 하는 등 해서 2박 3일 동안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시간 만에 모든 상품이 다 팔렸고, 저희가 자체 수익을 하면서 문화예술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관광 사업을 만든다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던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사례에서 조금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시도를 해보게 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관광 비즈니스가 충분히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한국관광공사 예비관광벤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미지의 섬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관광 상품을 좀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지역에 있는 남해안을 요트라든지 배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조금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유인섬, 무인섬을 하나의 코스로 만들고 관광 비즈니스화 했던 사업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섬을 여행하는 가장 흥미로운 방법 하나라는 식으로 저희는 모든 것들을 좀 설계를 했고요. 1번, 2번, 3번으로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섬들을 조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을 진행을 했고 사업을 판매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2019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실패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에서 요트라는 거, 그리고 섬을 여행한다는 거에 있어서 어촌계라든지 지역 내부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좀 더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거에 있는 좀 세밀한 설계를 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좀 새롭게 설계를 해봐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도나 24년도에는 최근에는 좀 검색을 해보시면 요트라든지 이런 레저 스포츠 사업이 조금 많이 평소에도 찾아보실 수 있는 사업이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레저 사업에 대한 좀 법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서 좀 더 그런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볼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정말 비즈니스로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 부분에서의 시사점 및 정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차 사업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랑 좀 특이한 지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시작했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좀 재무제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세무사와의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문화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문체부 산하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산림청 창의혁신형으로 좀 이 부분을 인증받았던 부분에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깔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위에 쌓아 올려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1년 차에서는 조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섬도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정체성 형성이 이 시기에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제라는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1년 차에 상당히 많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1년 차에 실험을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2, 3년 차에는 조금 더 발전시킨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번 영역에서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기반이 되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커졌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서 사례를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활동의 영역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1년차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실험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들이 정말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문화예술 프로젝트 활동 영역에서 생태 연구와 새로운 교육 영역을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 설계를 했었다면 이때부터는 지역에 있는 거제시청이나 행정기관과 조금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생태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좀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거제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섬이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대한 인상만 가지고 있지만 트레킹이라든지 산촌이라든지 다양한 좀 생태적 자원에 대한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거제시와 함께 조경학교라는 수업을 통해서 조금 펼쳐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고, 그것들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연구를 해보고 실습을 해보는 과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연구 부분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태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에 대한 식물에 대한 이해가 내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카이빙 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생태 자원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좀 시작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티스트들과 함께 지역의 식물들을 조금 찾아내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명을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좀 배경 안에서 이 프로젝트는 조금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는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지만 거제도 안에서도 다양한 산업 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의 자연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목격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프로젝트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좀 산을 다니면서 지역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을 좀 기록을 했고요. 갈매기 난초라든지 이런 초롱꽃 같은 것들을 좀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이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이 사업을 통해서 조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기록을 하고 아카이빙 북으로 제작하면서 마무리를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산림청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산림청형으로 인증을 받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을 했었고요. 봄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스프링 캠프를 운영을 했고요. 여름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캠프를 진행을 해서 지역 내에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뭔가 환원하거나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을 기록한 것들이 있어서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들 생태 기반의 교육이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거제의 산업이라는 부분도 크게 있지만 이런 생태 같은 것들을 조명하고 교육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해보는 경험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켰다는 거에서 조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영역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블루칼라의 정원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깊게 조선산업에 있는 노동자들과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고요.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기업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심리상담 전문가 그리고 원예 전문가와 함께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을 조금 공유를 하자면, 모든 분들이 다 힘들었겠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저희가 이 산업 노동자들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한계 지점이 생겨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조선소 산업 전체가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노심초사하면서 운영을 했었지만, 참여하신 분들에게서는 좀 결과적으로 모두 다 만족하고 큰 문제도 없이 사업이 끝나서 저희 내부로서는 좀 의미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서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런 공간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조형 작업이라든지 예술 작업 같은 것들을 좀 함께 느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조선소 내부에서 어떤 환경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제에 있으면 다 뻔해요. 심심하니까. 문화 자원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다 술 먹고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그러면은 좀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맨날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들로 삶이 채워질 수는 없잖아요. 원래 부산이라는 데까지 가면서 문화 기획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제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머릿속에 해놓은 이미지랑 그리고 계속 손 가는 대로 생기는 우연의 결과들이랑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반복을 계속 하고 나면 재밌어요. 이런 걸 하면 솔직히 하면서 내가 어떤 거에 재미를 느끼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어떤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스스로 느끼면서 나는 약간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또 스스로에 대해서 좀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데 거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기획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꽃 정원은 저한테는 금요일이 좀 기다려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조선소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정말 다양한 일에 대해서 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에서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소에 취직하게 된 경우는 회사나 집, 그리고 지역 내에서 뭔가 향유할 만한 문화예술 활동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동호회 활동 아니면은 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PC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부산이나 서울 등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돌아오는 등의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많은 사례들이 필요하고 이런 문화예술 기관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지역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접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많이 반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산업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에서 오는 트라우마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하면서 지역 산업에서의 노동자들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조선산업이나 지역 중심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줄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경우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역에 있는 유유조선소를 활용해서 마지막 성과보고 전시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과 활동으로는 조금 공유를 많이 했었지만 일반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 활동에 대한 공유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서 이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선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결국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 있는 공간에서 이 사업을 조금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좀 유휴 공간인 조선소에서 저희가 전시를 조금 기획을 했었고요. 이 조선소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가족들은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나 엄마가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조금 폐쇄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조선소 공간을 통해서 그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아빠가 이런 배를 만들었고, 이런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설명하는 지점을 좀 보게 되었을 때, 아,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지역에서 조선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좀 이해 지점을 높일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조금 볼 수 없는 설치라든지 그리고 조선산업에서 기록했던 필드 레코딩을 한 음악 프로그램이나 사운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현대 미술 전시를 이 전시에서 조금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시장을 좀 스케치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재밌는 부분들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시를 보러 오시면서 지역의 특산품도 함께 뭔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 전시 기념품을 저희가 가외로 조금 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훈제 굴통조림이라든지 지역의 막걸리 같은 것들을 좀 전시 굿즈 같은 형태로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 작가들이 참여했던 작가들의 굿즈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전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선물 혹은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실험을 해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시사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중심 산업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역 산업에서 비어지는 이런 조선소 공간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예술을 지역의 이슈로서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게 조금 이 프로젝트에선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행정과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정이 어떻게 민간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좀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앞에서 했었던 그 신나는 예술여행에서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년짜리 사업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어떻게 끊기지 않고 연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개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전의 사업과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연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새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라는 좀 이름을 좀 지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거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경남 지역을 조금 아우르면서 이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고 어떻게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범주를 넓혀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에는 그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좀 지역 경제적인 산업적인 이슈들도 같이 맞닿아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도시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이 사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산업들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알 수 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역사를 실어나르는 그릇이라는 지점에서 조금 저희가 큰 부제를 잡아보았고요.
아시다시피 울산이나 부산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이나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의 산업들이 다 돌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게 되었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포럼을 진행하고 그것들에 대한 산업 현장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현장 기록을 아카이브로 남겼다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도시에서의 3개의 포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런 조선산업 관련돼 있는 공간들을 조명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부에 있는 좀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선산업 노동자 그 안에서도 정말 열악한 처우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 조선소 여성 노동자 혹은 이런 식의 파워공들, 이 조선산업에서만 좀 독특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산업군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들도 저희가 영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좀 다양한 그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선소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관련돼 있는 이슈를 좀 접하고 나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산업이 좀 조명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곳에서 좀 전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초반에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육지로는 이 산업들이 전부 다 폐쇄되어 있거나 다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배로 다니면서 이 조선산업이라든지 제조산업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해를 했던 항해 일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기록을 했고,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이런 지도, GPS 같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요, 도록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백기를 따라가면서 산업 현장들을 다 리서치를 했고, 그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럼 같은 경우는 부산과 울산, 거제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역시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역이 유사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다른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업들이 서로 산업들 간에 연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다 주고받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에서 좀 의미가 컸었습니다.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거제도와 상당히 비슷한 제조업의 도시라고 저희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오일 탱크, 비축기지 같은 것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이런 제조산업보다는 이런 석유 기반의 산업들, 화학이 오히려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새로운 지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물건들이 그 전 세계로 어떻게 물류들이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부산은 이동 그리고 컨테이너선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영도에서 이 선박들을 수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각자의 역할이 지역에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제조하는 도시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부산과는 조금 다르게 이러한 큰 제조 산업들이 기반이 됐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부산에서 컨테이너십들 같이 해서 물건들을 이동하고 나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진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큐레이터라고 하죠. 그 예술가의 창작적 이상을 현실화시켜서 대중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 2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또 2차 생산자로서 시각 이미지와 담론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여기 울산시립미술관에 온 지는 추진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올 1월에 개관을 했죠. 이전에는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으로도 있었고요. 또 대한공간이라는 그 곳을 제가 또 직접 운영하면서 독립기획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미술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이 어떻게 울산의 정체성을 융합시켜서 또 세계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전시로서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결과 보고를 남겼었는데요. 조금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이 전시를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이 컸었고, 그래서 지역 내부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어느 곳이 있을까를 좀 찾다가 선진호라고 하는 폐 선박이 거제도에 있다는 걸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이었고 거제시청에서는 전시장으로서 이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칠천도에 올려놨었는데 올려놓고 나서는 한 9년 동안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거제시청과 조금 협의를 보고 이번 프로젝트의 전시장으로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정말 선박에서 버려진 것들을 청소하고 이 선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워킹타워들을 설치하는 이런 행정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선박이 정말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저희가 엔지니어링 회사와 또 검사를 받고 안전점검을 받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치 같은 것들, 90년대에 건조됐던 배여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수치를 측정해 가면서 전시장을 조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들을 이용해서 설치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보시면 이 안쪽이 어떤 식으로 전시장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제라는 지역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해서 조금 넓게 볼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지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좀 관람을 하고 이렇게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서 좀 이용을 했었던 지점에서 저희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사점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 산업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으로 연결된 지역들이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문화예술적 콘텐츠로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했던 사업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좀 다양하게 영상, 그리고 지도, GPS 같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들을 이번에 아카이빙을 조금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보 데이터를 쌓아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도 조금 이걸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사업에서 연계가 되어서요. 서울에서 저희가 이 전시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르코 미술관에서 제의가 와서 이 선박에 대한 전시를 서울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라는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 선박을 최대한 서울로 옮겨갈 수 있는 좀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을 했고요. 360도 카메라라든지 VR로 저희가 모든 전시 공간을 뜨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 온 것처럼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는 좀 도슨트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만듦으로써 서울에서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광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문화, 관광, 그리고 교육 이렇게 큰 세 개의 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부 사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신청했던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을 보고 민간 기업에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와
현대백화점 면세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원들이 전시로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판매될 수 있는지, 그래서 팝업 전시를 기획했던 사업입니다. 소금꽃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와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들을 저희가 조금 전시를 함으로써 면세점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공공의 영역에서만 일하던 저희가 민간기업과 함께 일을 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었다는 지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좋게 조금 이어져서 저희가 그 국제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가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이 사업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젝트 활동 영역에서 다양성 2번째 파트인데요. 작년과 올해의 프로젝트를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다양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싶어 하고 원했던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행정기관이나 다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협업을 하거나 같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제안 주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거제도 바다와 파도의 예술학교라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좀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제도, 그러니까 거제시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으셨고, 저희와 함께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지역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지역과 특이점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을 때, 거제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결국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고요. 리아스스케안으로 상징되는 섬의 문화라고 적었는데요. 꼬불꼬불하게 형성된 해안이 상당히 많은 해변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만들었고, 저희는 이 해변 자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영감을 받는 하나의 스튜디오, 그리고 장소로서, 원천으로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기점에서 이 사업을 좀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다양한 영감을 받아서 예술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프로젝트에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3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사업을 분류하였고요. 시각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연극 프로그램, 3가지 프로그램으로 3가지 단체가 같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로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거제도에서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거제시에 있는 고현시장 유휴공간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전시장 투어라든지 전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아티스트들과 하는 워크숍도 진행을 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했던 스케치이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작사, 작곡을 하는 친구들이나 밴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길거리 공연, 버스킹 공연, 그리고 결과물로는 친구들이 직접 작곡, 작사한 곡들을 만들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CD를 만들면서 이 음악 사업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해변에서 모래해변, 몽돌해변으로 나눠서 프로젝트들이 운영이 됐고요. 모래해변의 아티스트, 몽돌해변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각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영상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만든 거예요? 조개로 이렇게. 바다뱀이요. 조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실이랑 바느질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극 부분에서는요, 조금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래식 연주 공연을 관람석에서만 관람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무대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스케치한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버려진 공간들을 활용해서 전시장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고 관람을 하시고, 그리고 주말마다는 작가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 같은 경우는요, 항상 저희가 저희 기업만 일을 해오다가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들과 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3개의 단체들이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지역에서 이러한 공간이라든지 활용 부분에서의 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협업을 통한 확장 역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줬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 프로젝트 역시도 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결국은 지역의 인적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하는 사람들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업하는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3개년 사업을 설계를 하였고 2023년도 1년차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좀 웹페이지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시간이 되시면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관광 관련돼 있는 사례들 같은 것들을 포럼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토론하는 기회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섬의 사계 포럼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을에 운영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시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만큼은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시고 둘러보면서 느끼는 나의 감각에 조금 더 의도적으로 주시해 보시면 새로운 어떤 세계가 펼쳐질 네. 그리고 저희가 거제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엄청 많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해수욕장이 많다는 것은 그 인근에 어촌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촌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비즈니스화 해볼 수 있을까를 저희가 실험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제도 어촌마을 리조트라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어촌 마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어촌 마을 리조트 사업을 이때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포라는 지역이 공모에 신청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촌 마을을 브랜딩하고 축제형, 거주형으로 나누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조금 체험해보는 영역까지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브랜딩하고 포스터 그리고 초대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 그 DMO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형성을 해드리고 어촌 마을과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1박 2일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홍보물들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포럼 같은 연구 모임 같은 것들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촌 문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조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좀 바베큐 파티 같은 것들도 이어졌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반농반어라고 해서요. 어촌이라고 해서 어업만 종소하시는 게 아니라 농사도 하고 계시는 이런 복합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가 여기에선 특산품이셨고요. 이 양배추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좀 2차 가공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이런 쿠킹 클래스 그리고 양배추즙을 이용한 웰컴 드링크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해드림으로써 지역을 1차적인 산물로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에 웰컴 드링크로 저희가 조금 세팅을 해드리고 관광 프로젝트에 운영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사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어촌과 산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었고 산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쭉 끈을 가지고 연결해왔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트레킹 프로그램을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로 조금 완성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촌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트레킹을 통해서 지역을 조금 여행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쭉 살펴온 사례들을 보시면 유사한 사업들이 거기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저희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좀 깨닫고 지역 환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어촌이나 산촌 그리고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로서 이 프로젝트들이 좀 확장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는 저희가 지역 연구를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 부분이 상권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특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획을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이걸 실행을 하는 거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5개년 사업을 설계하고 이러한 상권의 특성들이 무엇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를 설계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용역 중에 하나여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저희 내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역 상인들을 좀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상권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 상권들이 문화가 형성이 된 다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설계를 해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조금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결국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결론은 인구 유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의 인구들이 유입되는지에 따라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는 결론적으로 지역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심권에 있는 이런 상권들이 어떻게 쇠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권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려면 어떤 시도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상권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의 개념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브랜딩이 필요하고 그 브랜딩을 통해서 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조금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여행, 문화, 포럼을 통해서 좀 이 지역 상권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가설을 세웠던 것들을 실험해 봄으로써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데이터를 조금 형성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5개년 사업 설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결과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좀 좋게 나와서 저희 내부로서도 좀 첫 번째 연구 용역으로서는 의미가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카테고리들을 조금 형성을 했고 브랜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짭조름한 거제도라는 이름과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이 상권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제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해산물이라든지 해양 문화, 바다에 대한 문화 같은 것들이 기반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짭조름한 이런 맛을 보는 것들을 상권으로서 좀 이해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짭조름한 거제도, 그리고 짭조름한 여행, 짭조름한 시장 안에서의 문화 콘텐츠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슬로건을 걸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는 시장 내부에서 문화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럼으로 상권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를 상인분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조금 설계를 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으면 이것들은 이제 상인들의 거버넌스가 구축이 될 것이다. 이 거버넌스가 구축이 된다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서는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모델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활용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루틴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상권은 지속 가능하게 브랜드를 창출해낼 수 있는 좀 지속 가능한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사업들을 이어나간다면 지금 있는 원도심에서 이제 상권 활성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신규 상권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내부에서 투어 프로그램, 쿠킹 클래스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외부에 진행되고 있는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고 수익을 남길 수가 있어서 지역 안에 상권에 있는 상인분들이 의지를 가지신다면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콘텐츠 역시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계기를 좀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쿠킹 클래스 진행했었던 영상인데요.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권들을 참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업을 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는 좀 포럼을 통해서 상인분들과 함께 유사한 사례를 좀 알아보고 좀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결국은 우리 상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함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포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토론을 통해서 조금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나왔던 의견들을 저희가 5개년 사업에 조금 반영을 함으로써 설계를 할 수 있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부에서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로 했던 이런 문화 사업들을 전시장으로 조성하고 문화 콘텐츠로 좀 같이 협업 활용함으로써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제 중장기 상권 전략 수립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5개년 동안에 이 상권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하고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낼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짭조름한 거제도라는 것들에 대한 타이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을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부 이야기들 그리고 참고 사례들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유출 그리고 뭐 매출액 같은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전수조사할 수가 있어서 저희 역시도 그냥 이미지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조금 더 수치적으로 계량화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연구 보고서로 만들었던 지점에서 저희 내부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이런 식으로 조금 수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1년 단기, 2년 단기에 대한 계획만 수립을 하다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콘텐츠들을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계속 실행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에만 머물러 있다가 조금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저희가 A등급 판정을 받아서 조금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 역시도 결과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바로 5개년 사업으로 좀 실행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에서 지방비 사업으로 변화하면서 좀 사업이 바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현재도 지금 거제시와 협의를 보면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다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사업을 하면서 2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가장 큰 매출을 냈지만 가장 큰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의 방식이 아닌 협업 공모 사업이라는 지점에서는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게 결국 공모 사업의 한계이구나 라는 거를 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닌 조금 다른 것들,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창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큰 시사점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좋은 결과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의 책임은 결국은 사업을 운영했던 주체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대표는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제가 이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좀 이러한 지점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시사점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전시 기획하고 작가라는 부분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항상 전시를 기획하고 주체하는 운영의 주체이다가 실질적으로 전시 작가로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작가로서 조금 제안을 받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 작품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요충지라는 부분으로 거제도와 부산 사이에 있는 가덕도 섬에 대한 전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사운드, 설치, 그리고 시각물 작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는데요. 저희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시 작가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영역에서의 또 프로젝트를 좀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런 부산 경남의 발효식문화를 통해서 감각하는 기후위기와 공공예술이라는 부제인 공진화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오던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업체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달에 부산항 제1부두에서 전시로서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강의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부산을 이 시기 때 오신다면 저희 전시를 한번 보심으로 이런 식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시사점을 얘기하면서 공모사업이나 이제 부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수익화를 할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내부의 비즈니스를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공간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기반의 체험이나 스테이형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설계를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들이 조금 녹여져 있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생태적인 거, 그리고 공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험, 그리고 공간으로 풀어내서 비즈니스화 하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들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수익화 모델로서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객실과 정원들을 통해서 스테이, 그리고 생태 체험, 트레킹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판매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타임라인으로 지금 설명을 쭉 해드렸고요. 지금 2019년부터 22년도까지는 저희 내부에서 실험해 보고 싶었던 것들,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실행했던 주도적인 프로젝트들이었고요.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조금 더 요청 및 제안 프로젝트로 조금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3년을 견디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일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선배들의 어떻게 보면 조언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22년도를 기점으로 저희가 해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돼서 새로운 제안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범주를 확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익화 구조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연계가 된다든지의 형태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한 3가지 프로젝트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활동 역량 및 다양성을 좀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자 근본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 프로젝트나 이런 지역 콘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유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관광 프로젝트로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생태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프로젝트, 연구 용역, 그리고 아카이브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확장 및 지속 가능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2025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진행했던 이 문화예술을 비즈니스로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거제도라는 지역에서 창업을 했었을 때 목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숲센터, 그러니까 숲을 생태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 그리고 거제도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해양 문화, 이런 조선산업이라든지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바다센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조금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이런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 앞에서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공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1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좀 이런 것들을 그 치유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실버 노인 세대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내부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바다센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조선소 비즈니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같이 항상 일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전시나 연구 영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비즈니스의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좀 설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가 그 비엔날레와 마이스 박람회를 융합한 좀 비즈니스를 창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내부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고 이거를 비즈니스화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런 조선산업의 박람회 그리고 지역예술의 비엔날레 좀 융합한 좀 재미있는 지역 정기적인 비엔날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비엔날레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역에서 생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산업들도 같이 함께 협업하고 공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공부하면서 지금 설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성을 기반에 두고 생태, 해양, 산업이라는 이런 지역 콘텐츠, 이런 자원들을 바탕을 두고 문화, 교육, 관광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사업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사람들에게 서비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 창업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생각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무형의 것들을 유형화해 나가는 것에서 가장 큰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창업이 정말 전시나 이런 예술 프로그램에만 국한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더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게 보여줄 수 있는 거에서 문화예술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지점에서 문화예술 기업이 가진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적용 가능하진 않지만 저희가 했던 사례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부분들, 그래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나는 조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이런 비즈니스 설계를 조금 더 탄탄히 해야지 하는 지점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